자, 2018년 제1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과목에서는 글로 나오는 문제는 100% 다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호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회로이론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단위 부계한계가 있다.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을 때 정상 상태 편차가 0.05가 되기 위한 K의 값은 얼마인가? 자, 정상 편차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예, 우선 게르프 전달함수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정상 편차 구하는 방법. 우선 이 게르프 함수를 보면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즉 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은 S의 0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0형 제어계에서의 정상 편차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0형 제어계에서의 정상 편차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자주 나왔던 공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정상 편차가 0.05라고 했고요. 이때 입력, 이 단위 계단 입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S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해야 될 게 편차 상수를 우리가 구해야겠네요. 그죠? 0형 제어계에서의 편차 상수 구하는 방법, 리미트 게르프 함수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편차를 이렇게 구하는데 게르프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는 이 게르프 함수는 이 S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0을 넣어주고 여기다 0을 넣어주면 밑에는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이 되고요. 여기다 0 넣어주면 6K 곱하기 1 해서 6K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편차 상수는 그냥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 K 값을 구하면 자,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상 편차는 1 플러스 K 분의 S 곱하기 단위 계단 입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S분의 1 이렇게 두면 얘랑 약분돼서 분자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K분의 1은 0.05 얘를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0.05분의 1은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이렇게 넘어가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0.05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이 K 값은 19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0형 제어계에서 정상 편차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가셔야겠죠. 얘는 0형 제어계입니다. 0형 제어계에서의 정상 편차 구하는 공식. 그리고 편차 상수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낸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식은 S에 0을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쭉 적어 보면서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거 쭉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61번의 답은 1번 1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제어량의 종류 뭐가 있죠? 프로세서 제어, 서버기구, 자동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제어량의 종류. 그래서 보면 자동 조정, 서버기구, 프로세스 제어 있죠? 그 분류가 아닌 건 요 적응 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6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요 제어량의 종류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게 점근선의 교차점 나왔습니다. 교차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으로 구한다고 했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또 교차점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극점은 뭐라고 그랬죠? 이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그리고 0점은 이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극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근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S가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1에서 요 제곱 있죠. 제곱이 있기 때문에 S의 근이 2개란 얘기입니다. 그 S의 근은
1이 될 거고요. 근이 두 개니까 1, 1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뒤에 것도 s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되겠죠. 그런데 제곱입니다. 그래서 s의 근이 두 개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와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의 근은 5개가 되는 거예요. 0,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예, 이런 식으로 극점이 정리가 되고요. 0점 한번 볼까요? 자,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 자,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은 5.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근의 개수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정근선의 교차점 한번 구해볼까요? 극점의 개수 5개라고 했죠. 그래서 5 마이너스 0점의 개수 1. 분의 예, 얘네들을 다 더한 값 마이너스 0점의 합. 자,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점. 마이너스 5 하면 점근선의 교차점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예,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꼭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6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의 함수는 단위 계단 함수 예, u, t로 나타내죠. 예,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고요. 얘를 z 변환하면 z-1분의 z가 됩니다. 예, 요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z 변환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해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같은 문제는 같은 보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보기에 보면 요 대문자 z 요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6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다음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제어계가 있다. 이 개를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개수 행렬 A는 자, 개수 행렬 A. 이 A의 행렬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이 A 시스템 행렬이라고도 하죠. 자, 이 문제 제가 답 찾는 방법 그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답 찾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이 상수를 쓰고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뒤에 있는 상수 2가 있죠. 2 쓰고 그 다음 게 여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쓰고 그 다음 5를 쓴 후에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답이 되는 거죠. 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 그 해설 보시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상태 변수, 즉 시스템 행렬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답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계산을 해도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 찾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6번. 안정한 제어계에 임펄스 응답을 가했을 때 제어계의 정상 상태의 출력은 답은 1번 0입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임펄스 응답을 가했을 때 정상 상태의 출력 0입니다. 예, 6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RS분의 CS. 예, RS가 입력이고 CS가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해라.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달함수. 블록 선도에서 어떻게 구하죠? 1 플러스 GS, HS. 예, 여기 있네요. 1 플러스 GS, HS분의 GS로 나타내죠. 예, 요 GS는 전향 경로 이득. 즉,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을 의미하고요. GS, HS는 루프 이득. 예, 돌아가는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향 경로 GS부터 구해볼까요? GS는 G1 곱하기 G1분의 1 곱하기 G2로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G1 곱하기 G1분의 1 곱하기 G2 하면 얘랑 약분돼서 G2만 남죠. 그리고 루프 이득을 보면 자, 루프를 보면 시작돼서 돌아가는 점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해서 이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애. 얘 하나 있죠? 그래서 G1 곱하기 G2 하면 G1분의 G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 식에다가 적용해서 정리해보면 1 플러스 루프 이득 G1분의 G2 분의 G2 이 식을 정리하면 이 1이 G1분의 G1이 되겠죠? 그죠?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G1으로 통분하면 G1분의 G1 플러스 G2 분의 전향경로 G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 1분의 G2 이렇게 쓰고 번분수로 2개 곱해서 G1 플러스 G2가 될 거고요. 예, 얘네 2개 이렇게 곱해서 G1 곱하기 G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예, 이거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방법. 이거 연습 많이 해 두셔야겠죠? 예, 이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 6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8번. 신호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를 구하면, 예, 이번엔 신호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입니다. 예,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메이슨의 이득 공식을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메이슨의 이득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 M은 전향 경로를 의미하고요. 요 K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접하지 않는 루프 이득. 예,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우선 전향 경로. 얘를 보면 전향 경로 뭐죠?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쭉 있죠? 그래서 A, B, C, D, E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말고는 없죠? 그 다음에 요 델타 K. 이 전향 경로와 접하지 않는 루프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전향 경로가 M1이라고 했을 때 델타 1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밑에 이 델타를 구하면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자, 루프 이득. 얘 하나 있죠. CG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G 플러스 두 번째 루프 이득.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애. 그 다음에, 예, 그죠? 그래서 B, C, D, F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B, C, D,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랑 이렇게 곱해주면, 요 분모의 델타는 1 마이너스 CG 마이너스 B, C, D,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넣어주면 1 마이너스 CG 마이너스 B, C, D, F 분의 A, B, C, D, E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죠. 예,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문제는 매 회마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9번. 특성 방정식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은? 예, 이 문제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루스 판별식. 우선 특성 방정식의 최고의 차수가 S의 3승입니다. 그럼 S의 3승 써주고 그 밑으로 차례대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예, 이렇게 해 둔 다음에 요거 S의 2행까지는 예,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앞에 상수가 1, 2, K,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1, 2, K, 5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해둔 밑으로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면 2가 밑에 분모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해서 요 S의 1열에 요 칸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도 얘가 분모가 돼서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0이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옆에는 0이 되고요. 자, 이 밑에를 또 정리해 보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게 되는데 여기에 채워야 될 그 자리 위에 옆에가 0일 경우에는 그 위의 수가 바로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수는 5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얘가 분모로 가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면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0을 보고 이 0 위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루스 판별식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 방정식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 이 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1열에 플러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도 플러스가 돼야 이 특성 방정식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얘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2분의 2k-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식을 2k-5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2k는 5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2도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k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해라, 뭐 k의 값을 구해라. 이런 것도 매 회마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숫자가 좀 바뀌고 내용이 바뀌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0번.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회로의 종류는? 자, 이 진리표를 보면 출력이 나올 때가 이 두 개 입력 중에 한 곳에만 입력이 발생했을 때 출력이 나오죠. 두 곳에 입력이 없거나 두 곳에 입력이 다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로를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해서 EX-OR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실기에서 논리 회로를 그려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요 논리 회로 요 그리는 것도 암기하고 가면 나중에 실기 준비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4번 EX-OR 회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1번. 대칭 좌표법에서 대칭분을 각 상전합으로 표시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대칭분 뭐가 있죠? 보기에서 2로 표시했기 때문에 2로 하겠습니다. 영상전압, 그 다음에 정상전압, 역상전압이 있죠. 그런데 이것만 봐도 문제에서 2, 3 이런 거는 대칭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영상전압은 각 상의 전압을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영상전압을 구할 수 있고요. 정상전압은 A상의 전압 플러스 B상의 전압을 120도 회전시키고 요거 120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상의 전압을 120도를 두 번, 즉 240도를 회전해서 다 더해준 거에 3을 나눠서 정상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상전압은 A상의 전압 더하기 B상을 240도 회전시키고 C상을 120도 회전시킨 값을 다 더한 후에 3을 나눠서 역상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좌표법의 대칭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지 못하셔도 이거는 꼭 암기를 해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한 번 더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대칭분으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2번. RL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 S가 1번 위치에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다가 0초에 위치 2번으로 옮겨진 후 R분의 L초 후에 이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때 흐르는 전류는 과도현상에 관련된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과도현상 공식. RL 직렬회로에서의 I는 R분의 전압 2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자연상수에 마이너스 L분의 R의 시간을 곱해줘서 전류를 구합니다. 단위가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시간 R분의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R분의 L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은 I는 R분의 2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1승 얘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0.368이에요. 이것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답은 R분의 2 곱하기 0.368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인데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되고요.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전류 구하는 공식 I는 R분의 2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L분의 R승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이것까지 암기해 두고 가시면
나중에 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7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3번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 정수가 R을 CG이고 무해용 조건이 RC는 GL과 같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 무해용 조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무해용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 나타내어집니다. 즉 정전 용량분의 인덕턴스로 나타내어진다는 얘기죠. 네, 요거 암기하는 겁니다. 무해용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라는 거. 네, 그래서 루트 C분의 L을 찾으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73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4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11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네, 행렬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1차 전압이고요. 2차 전류고요. 이게 H 파라미터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차 전류고 2차 전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차 전압을 구하면 행렬, 얘랑 이렇게 곱해서 H11 곱하기 I1, 1차 전류죠. 네, 그리고 행렬 해서 얘랑 이렇게 곱해서 V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V1에서 요 H11을 구해야 되는데 요 2차 측 단자를 이렇게 단락시키면, 예, 이 전압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락시키면 그 H1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측을 단락시키면 이 1차 전압은 H11 곱하기 1차에 흐르는 전류,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H11 구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H1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식은 1차 전류 분의 1차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분의 전압 뭐죠? 네, 저항이죠. 저항은 I분의 V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저항,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I분의 저항, 즉 합성 임피던스가 이 H11의 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2차 측을 단락했었을 때. 자, 그래서 2차 측을 단락했었을 때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쪽을 단락했기 때문에 전류는, 예,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죠.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의 합성 임피던스, 얘랑 지금 병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 합분의 곱, 그래서 임피던스 1번 플러스 임피던스 3번 분의 임피던스 1번 곱하기 임피던스 3번이 합성 임피던스가 되고요. 이 합성 임피던스가 H1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H 파라미터, 이 행렬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H11을 구하기 위해서 2차를 단락시킨다는 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짧은 시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74번의 내용은 74번의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나왔을 때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11을 구하면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암기하고 간다고 하면 H 파라미터의 기본 행렬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진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내부 저항이 0.15인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촉하고 이것을 한조로 하여 5조 병렬로 접촉하면 합성 내부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이런 내용이죠. 요 내부 저항이 0.15인 건전지를 10개를 직렬로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조로 해서 이것과 같은 것을 5개를 이렇게 병렬로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합성 저항을 구해라. 자, 직렬일 때는 저항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10개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내부 저항 0.1 곱하기 10개 해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을 1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옴의 저항을 5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이때 합성 저항은 이 저항값에 병렬로 연결된 그 개수를 나누면 이때 병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항 1옴이라고 했죠. 1옴에다가 합성 저항 병렬의 개수 5를 하면 0.2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저항들의 합성 저항은 0.25. 예,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전기 이론을 하나 알 수 있는 건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는 저항값이 커지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회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전기에 관련된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요거까지 이해하고 75번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 예.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6번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가?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답은 2번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자, 보기를 보니까 불평형률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예, 이런 문제죠. 예,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으로 구해집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 그래서 답은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7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8번 그림의 외형파를 풀이의 급수로 전개할 때 옳은 것은? 자, 그림의 파형, 구형파죠. 예, 구형파의 풀이의 급수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가만 보면 요 고조파가 다 홀수파로만 나타내어집니다. 예, 이런 것을 기수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형파의 풀이의 급수식은 기수파만 포함합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78번의 답은 2번 기수파만 포함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최대값이 2m인 반파 정류 정연파의 시료값은 몇 볼트인가?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반파 정류 정연파의 시료값은 이 최대값에다가 2를 나눠서 구해줍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0번 그림과 같이 R옴의 저항을 Y결선으로 하여 단자의 A, B 및 C의 비대칭 상상 전압을 가할 때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A, B는 210V, B, C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J 180V고, VCA는 마이너스 120 플러스 J 180 볼트이다. 네. 이 그림에서의 A 단자에서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압, 즉 A상의 전압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평형 3상이든 불평형 3상이든 이 벡터를 포함한 이 세 개의 전압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간전압 그리고 상전압의 상전압의 전압도 세 개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간전압의 합과 상전의 합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요 AB, BC, CA의 전압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고요. 이거 세 개의 전압을 다 더해도 0이 돼야 됩니다. 즉 얘와 얘는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VA상, 요 A상이잖아요. 예, 요 A상, 여기에 전압입니다. 이 A상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VAB 플러스 VCB 플러스 VCA 마이너스 VB상 마이너스 VA상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VBC의 전압은 예, 이쪽으로 가는 전압과 이쪽으로 가는 전압을 더한 건데 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에 합을 나타내는 건 얘 방향이 거꾸로 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C상의 전압을 반대로 두면 VBC상의 전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VB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VC상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VBC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계산이 돼서 결국은 VAB 플러스 VCA 마이너스 VC상의 전압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VBC상을 이렇게 나타내듯이 다른 상도 한번 그렇게 나타내어 보면 자, VC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C상을 기준으로 뒀을 때 A상을 반대로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VCA가 될 겁니다. 그래서 VCA는
VC상 마이너스 VA상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VA상이 1로 넘어가면 VC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C상은 VCA 플러스 VA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요 VC상에다가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를 하면 VA상은 VAB 플러스 VCA 마이너스 2에 VCA 플러스 VA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또 정리해보면 VAB 플러스 VCA는 마이너스 얘랑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VC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2VA가 됩니다. 자, 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3VA가 되고요. 얘랑 계산이 되면 그냥 VCA 마이너스 VCA가 되겠죠. 그래서 3VA는 요 VAB 마이너스 VC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거 뺀 거에 3을 나눠준 3분의 1에 VAB 마이너스 VCA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VAB VAB는 210V 줬죠. 그래서 VAB에 210V 넣고요. VCA는 마이너스 120 플러스 J180 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0 플러스 J180이 요 마이너스와 곱해져서 플러스 120 마이너스 J18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3으로 나누면 얘네들이랑 얘랑 실수끼리 연산이 되죠. 그래서 얘는 330이 될 거고요. 얘를 3으로 나누면 110 마이너스 183으로 나누면 J60이 될 겁니다. 복소수가 나왔어요. 그죠? 복소수의 크기 구하는 건 앞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A상의 크기는 루트 11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줘서 계산을 하면 125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25V란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할 내용은 이 세 상의 전압을 더하면 벡터를 포함한 전압을 더하면 0V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간전압도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0V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성간전압 요 VCA를 구할 때 요 상전압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구할 때는 한쪽 상을 반대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VCA를 기준으로 하면 VC 마이너스 VA라는 식으로 이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혹은 VA 마이너스 VC로도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전개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시간을 두고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이것도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건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괜찮은 문제인데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0번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1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그리고 답 찾는 방법 연습할 거 연습하시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 이용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